영끌을 해도 적절한 타이밍에 하시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영끌을 통해서 인생 고통 겪지 마시고 적절한 영끌의 타이밍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영끌의 타이밍은 이 통계 자료를 보셔야 돼요. 통계로 보는 부동산 세상, 나나 부동산. 답답해서 직접 부동산 통계 분석 자료를 만들기로 한 직장인 유튜버랍니다. 구독해주시는 분들의 은혜는 절대로 안 잊는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나부동산의 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통계 분석을 해드릴 거냐면은 바로 영끌족에 대한 통계를 분석을 해드릴게요. 30대 영끌족에 대한 통계를 분석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통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통계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린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은 한국부동산원 자료 중에서 30대와 40대의 아파트 구매 비율에 대한 통계 분석 자료를 끌어왔습니다. 자료 출처는 한국부동산원이고요. 이제 분석 기간은 2019년 12월 데이터부터 2023년 5월달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날짜가 적혀 있죠. 자, 일단 이 자료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자료는 이 3년 동안 이 30대와 40대의 아파트 매수 비율을 분석을 한 표인데, 자, 한번 볼게요. 3년 동안, 그러니까 2019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0대가 25%, 40대가 26% 아파트를 매수를 했어요. 이것만 본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대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한국부동산원 자료입니다. 그런데 딱 2023년 통계 자료를 한번 볼게요. 2023년 딱 올해 1년치 자료를 보잖아요. 5월달까지 자료를 보면은 30대가 27%, 40대가 26%, 30대가 40대를 초월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40대가 30대보다 아파트 매수한 비율이 더 적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30대가 영끌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30대가 올해 아파트 가격이 이제 많이 폭락을 했다가 살짝 반등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때 그것들을 보고서 지금이 가장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30대가 대출을 통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매수하는 비율이 40대를 넘어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각 연도별로 30대와 40대의 이 아파트 매수 비율을 분석을 한 그래프인데, 자, 요거 한번 보면은 2019년 12월 달에는 30대가 24%, 40대가 30%, 6% 차이 나죠?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죠. 6%면은 6%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020년 들어오잖아요. 이때 좀 약간 상승했던 시기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이 30대가 24%, 40대가 27%. 2019년도보단 좀 줄어들죠? 그죠? 한 3% 차이니까. 그러면 2021년도 되면 어떻게 되느냐? 30대가 24.8%, 40대가 25.4%, 거의 뭐 1.4% 차이로 이제 줄어들어요. 굉장히 이제 차이가 좀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2022년도는 어떻게 되느냐? 22.4%, 40대는 24.1%, 다시 한 2%대로 벌어지죠. 이때 2022년 후반 들어서면 아파트 가격이 좀 하락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2023년, 올해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드디어
30대가 역전을 해요. 26.6%, 40대가 25.9%. 올해는 30대가 40대를 넘어섰어요. 30대 영끌족이 40대를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 30대가 좀 넘어섰어요. 자, 이 다음 자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리나라 시도 단위에서 세 곳이 30대가 40대를 넘어선 지역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올해 들어서 30대가 40대를 넘어서긴 했지만은 이 또 그런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런 거니까 딱 세 군데인데 어디냐? 서울. 서울은 뭐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30대가 40대를 넘어섭니다. 영끌족이 굉장히 많아요. 2위가 경기, 3위가 울산인데 이거 한번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서울은 이미 30대가 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요 기간 동안에 전체 거래 건수 가운데 33.4%를 30대가 아파트를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40대는 27%예요. 뭐 거의 뭐 6% 차이가 나죠. 굉장히 30대가 6% 이상 앞서죠. 그리고 서울에서 30대의 아파트 매수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 바로 노원구입니다. 노원구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노원구가 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서울시에 지금 32%고, 그리고 경기도를 보면은 경기도는 30대가 전체의 26.9%, 40대가 26.7%,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30대가 좀 0.2% 앞서죠. 그리고 3위가 울산인데, 울산은 이 거래 건수는 많지는 않은데 이 30대 젊은 층이 좀 많은가 봐요. 그래서 30대가 27%, 40대가 25.9%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조금 한 2% 정도, 한 1.8% 정도 이 30대가 좀 앞서고 있는데, 울산의 남구가 30대 거래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좀 재밌는 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 전국의 월별 아파트 구매 연령을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 부동산 자료고 2019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자료인데, 자, 여기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빨간 선 그래프가 30대의 통계를 나타내는 거고요. 요 하늘색 파란 그래프가 40대의 구매 건수를 나타내는 그래프고, 여기 위에 있는 이 그래프는 전체 거래 건수를 나타냅니다. 자, 볼게요. 아주 재밌는 거 볼게요. 전국적으로 말이죠. 전국적으로 원래는 30대가 40대보다 거래 건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는 30대가 40대를 전국 단위에서 넘어선 적이 없어요. 전국 평균 통계를 딱 냈을 때 30대는 40대를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넘어서요. 30대가 2020년 12월 달에 29,079건을 아파트를 사들였고, 40대는 28,000건 정도를 사들였어요. 이때 처음으로 넘어서고, 자, 요 그래프 빨간색과 파란색 한번 쭉 보세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만큼 더 이상 벌어지지가 않아요. 30대가 항상 40대 근처에 붙어 있어요. 어떨 때는 30대가 좀 많았다가, 어떨 때는 40대가 많았다가 하다가, 아파트 하락기, 이제 2022년 후반기 들어서면서부터 30대가 40대보다 좀 거래 건수가 줄어들어요. 계속 줄어들다가 이게 2023년 2월 달부터 다시 30대가 올라옵니다. 30대가 올해 2월 달부터 40대를 추월하더니 2월, 3월, 4월, 5월 전체를 30대가 40대를 추월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30대가 올해 아파트 가격이 폭락한 걸 보고 아파트 가격이 바닥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당겨서 아파트를 구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통계잖아요. 제가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부터 2월 달부터입니다. 여기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근사치에 붙어 있긴 하지만은 이 빨간색 요 숫자가 이제 30대의 통계고, 요 밑에 있는 파란색 숫자가 40대의 통계입니다. 2, 3, 4, 5월 전체 30대가 40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을 한번 볼게요. 서울을. 자, 볼게요.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 달에는 30대가 40대보다 좀 적었었는데 2020년 들어서부터 계속 30대가 앞서요. 그죠? 빨간색 막대기가 계속 파란색 막대기, 하늘색 막대기 위에 있죠? 그러다가 한 2022년 후반기 들어서면서 아파트 가격이 좀 하락을 했을 때 약간 좀 주춤했다가 다시 2023년 1월 달부터 30대가 40대를 추월합니다. 보이죠? 서울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다시 30대 영끌족의 40대 아파트 매수 건수를 추월합니다. 근데 요거 한번 볼게요. 30대가 40대를 가장 많이 추월했던 때가 요 2020년 7월달 요때하고 요때. 아무튼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폭등했을 때 영끌족이 굉장히 아파트를 많이 사들였어요. 경기도 한번 볼까요? 경기도도 여기 보세요. 2019년도부터 계속 30대가 40대 아래에 있다가 딱 2020년 12월 되면서부터 여기 2020년 12월 되면서부터 30대가 40대를 추월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경기도 같은 경우도 계속 30대가 40대를 앞서고 있다가 아파트 하락기 때 40대가 좀 올라와요. 그런데 2022년 2022 10월 달부터 다시 30대가 40대를 추월합니다. 울산은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데이터만 보여드리면, 울산 같은 경우도 한 2020년 8월부터는 좀 앞서죠. 울산은 뭐 제가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면은 결국 2020년 여기 2020년 12월 달을 기점으로 30대들이 어떤 결단을 내려요. 물론 그 전에도 30대들 중에도 영끌족이 있어서 이 빚을 내서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 숫자가 40대를 넘어서진 못했어요. 그런데 2020년 12월이 돼버리면은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30대가 40대를 초월을 해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2020년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30대들이 왜 2020년 12월부터 40대를 추월했냐 이거예요. 자, 요 데이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한국부동산원 자료고요. 한국부동산원 자료고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가 2020년 12월 달인데 한번 볼게요. 이 전의 상승, 이 전의 상승과 2020년 12월 이후의 상승을 한번 보면은 상승폭이 달라요. 이 전까지는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조금 이게 올라가는데 2020년 12월부터는 이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게 보이죠. 그죠? 이 전달 대비 상승폭이 이전보다 상상을 초월하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을 기점으로 30대들이 지금 아니면 아파트를 살 수 없다라는 공포심에 사로잡혀요. 이게 데이터예요, 이게 데이터. 그래서 이 패닉 바잉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2020년 12월을 기점으로 이때가 요 거래 건수 보여드릴게요. 거래 건수. 자, 2020년 12월 달이 최근 들어 거래 건수가 가장 많았던 달이었습니다. 10만 그 전국 월 거래 건수가 10만 6천 건이었어요. 거래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때 30대들이 40대를 추월하는 시기였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요한 거. 이게 참 아이러니가 뭐냐면은 제가 지금 방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0년 12월 달부터 30대들이 영끌을 통해서 40대를 추월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30대들이 급격하게 아파트를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영끌을 통해서. 근데 물론 그전에도 영끌족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30대와 40대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40대를 처음으로 추월한 시기가 2020년 12월이에요. 요 그래프 보이시잖아요. 그죠? 요 전국 여기 요거 2020년 12월 달이 30대가 40대를 처음으로 추월한 달인데 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2020년 12월 이후로 거래 건수가 계속 떨어집니다. 거래 건수가 계속 떨어져요. 자, 2020년 12월 달에는 10만 건이 넘었던 거래 건수가 다음 달엔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이제 6만 4천 건으로. 그래서 살짝 올랐다가 다시 5만 9천 건 해서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참 이 안타까운 얘기인데 실제 아파트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셨던 사람들이 언제 아파트를 사들였던 사람들이냐면은 2020년 12월 달 이전에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자, 한번 볼게요. 요거를 좀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가 편하겠다. 이게 금리를 나타내는 표거든요. 금리를 나타내는 표고, 여기 이제 주황색 이 그래프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나타내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2020년 11월 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을 해버려요. 그 이전에는 굉장히 좀 낮은 금리를 유지했다가 2020년 11월 달부터 이제 순서 상승을 하더니 계속 상승을 해요.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볼까요? 자, 볼게요. 이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인데 2020년 12월 달 이후부터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해버려요. 그래서 한 달에 1억씩 올라요. 일주일에도 1억씩 올랐던 곳이 있었고, 이때는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해버리니까, 물론 이때도 2020년 12월 달 이후에도, 이제 12월 달이 여긴데, 한 요쯤 됩니다, 요쯤. 2020년 12월 이후에도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합니다. 계속 상승하는 거 보이죠? 그죠? 상승하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때 2020년 12월 이후 요때 아파트를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높은 이자 비용을 감매를 하고 매수를 했고,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의 상투 꼭대기 부분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이제 요 시기부터는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시기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2020년 12월 요때 2020년 12월 이전에는 금리도 쌌고 아파트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어요. 이 가운데 있는 막대기가 전달 대비 몇 프로 전달 대비 얼마나 상승이 요건데, 자 여기 보시면 상승을 하는데 여기하고 비교해서 전달 대비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2020년 12월 이후가 되면은 너무 많이 상승을 해버려요. 계속 지나치게 많이 상승을 하니까 이때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올라가고, 그리고 2020년 12월 요때를 기점으로 거래 건수가 폭락을 해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2020년 12월입니다. 10만 6천 건. 그러고 나서 2020년 12월 이후 2021년 1월달 되면 거래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 하락하는 거 보이죠? 그죠? 아파트 거래 건수가 계속 줄어들어요. 왜? 이때부터 사람들이 금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리에 대한 부담.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제가 요거를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2월달부터 30대들이 영끌족들이 다시 40대를 추월하면서 아파트 매수에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는데 이분들이 엄청난 착각을 한 거예요. 무엇이 엄청난 착각이었냐면은, 아마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한 2023년 1월, 2월 달까지 계속 떨어졌으니까 이때가 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그때부터 약간 좀 하락을 좀 보여줬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이분들이 30대 분들이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가지고 아파트 매수에 뛰어들었어요. 보이잖아요. 30대가 40대를 2월달부터 추월하는 거 여기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엄청난 착각을 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금리가 계속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 이제 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다가 이제 내려가니까 금리가 본인들 생각에는 계속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금리 상황 한번 볼까요? 금리 상황. 자, 2023년 1월달 금리가 최저 4.13%, 최고 6.96%였어요. 이 통계는 4대 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황이고요. 4대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묶어서 통계를 낸 겁니다. 자, 2023년 1월달이 최저가 4.13%, 최고가 6.96% 이렇게 금리가 있었어요. 근데 4월달 되면은 금리가 최고점이 좀 낮아지죠. 5.87%로 좀 낮아지죠. 그런데 한번 볼게요. 이 금리가 5월달 되면은 5.9%가 돼요. 6월달 되면은 6.7%가 돼요. 7월 14일 기준으로 최고점이 6.8%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최저점 볼게요. 4.72%거든요. 7월 14일 기준으로 최저점이 4.72%가 평균인데, 요 4.72는 쭉 2023년 1월달 최저금리보다 높아요. 이미 지금 금리 상황이 2023년 1월달보다 최저금리는 더 높습니다. 최고금리는 좀 낮지만은 이미 7월달 들어서면은 금리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영끌하셨던 분들은 아파트가 최저점이었고 앞으로 금리가 계속 내려갈 거다라고 오판을 해버린 거예요. 이 금리 상황은 누구도 섣불리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니까.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인데, 금융감독원에서 낸 보도자료인데, 뭐 요거는 볼 필요 없고, 주택담보대출이 전달 대비 얼마나 상승했나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위에 있는 파란색 막대기인데, 자 볼게요. 여기는 상승이니까 전달 대비 상승폭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전달 대비 상승폭이 2023년 1월 달까지는 좀 줄어들다가 2023년 1월 되면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랬던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3월 달 되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6월 달 되면은 전달 대비 엄청 상승하는 거 보이죠? 5% 이상 상승했잖아요. 그죠?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30대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영끌을 통해서. 앞으로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면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거래 건수가 지금 이제 한국 부동산 통계 자료만 보면은 5월 달까지 이제 거래 건수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7월 달은 거래 건수가 그냥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거래 건수가 전달 대비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이 상승기 때 요때 다시 그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때의 어떤 수준을 올라서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부에서 규제 다 풀어줘. 특례 보금자리로 하나 만들어줘. 그리고 이 아파트 가격이 2022년 대비 많이 떨어졌어. 그런데도 왜 지금 거래 건수가 이때만큼 늘지를 않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이 거래 건수가 늘지를 않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껴있다고 다들 알고 있어요. 아마 지금 아파트를 사고 있는 분들조차도 현재 아파트 가격의 상당 부분이 거품이다라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아파트를 최근 들어 많이 사들이고 있는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전달 대비 그냥 상승을 해버리니까, 아파트 전달 대비 상승을 해버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전국 대비로 딱 봤을 때 한 6월 들어서 전달 대비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아파트 가격이. 근데 상승폭이 크냐? 크지도 않아요. 전달 대비 좀 올랐어요. 전국적으로. 서울도 좀 올랐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를 이제 서둘러 이제 빚을 내서 매수를 하는데 이게 엄청난 착각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2023년 1분기 DSR 구간이라는 통계인데 요거 보면은 전체 대한민국의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1977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DSR이라는 건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DSR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예요. 1년에 내가 벌어들이는 돈의 얼마를 금융기관에 대출금 상환하는 데 사용하느냐 하는 비율입니다. DSR 10%라는 거는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금액의 10%를 은행에 갚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대출자의 전체 평균 DSR은 40%입니다. 평균적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의 40%를 은행, 금융권에 갚아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중에
10%에 해당하는 124만 명은 DSR이 70%에서 100% 미만입니다. 그리고 9%에 해당하는 175만 명이 DSR이 100% 이상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자기가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은행에 갚아 나간다는 얘기예요. 최저생계도 이분들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무리한 부동산 투자, 무리한 비트코인 투자, 영끌을 통한 투자 때문이에요, 이게. 이분들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최저 생계 수준도 생활을 못해요. 자, 이제 오늘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좀 사설이 길었는데, 이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무슨 뭐 학교 선생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말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영끌을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어느 누구라도 내 집 마련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재산을 불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영끌을 해라, 영끌 하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영끌을 해도 적절한 타이밍에 하시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영끌을 통해서 인생 고통 겪지 마시고 적절한 영끌의 타이밍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영끌의 타이밍은 이 통계 자료를 보셔야 돼요. 어떤 통계 자료를 봐야 되냐? 자, 볼게요. 제가 이 통계를 분석을 해보니까 아파트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최근 이 통계상으로 봤을 때 2020년 1월 달부터 2020년 아마 한 12월 전까지 2020년 12월 전까지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은 이득을 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파트를 사신 분들은 굉장히 고통을 좀 겪으실 거예요. 왜냐? 너무 많이 오른 시기. 2020년 후반기 들어가면은 2020년 후반기 들어가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요, 아파트 금액이. 금리도 오르는데 아파트 금액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요때부터는 금리가 올라 버리니까 아파트 가격이 쑥 떨어지고, 이때부터 거래량이 폭락을 해요. 이상하죠? 아파트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떨어져요. 보세요. 2020년 11월 달부터 뭐 11월 달 계속 금액 오른 거 유지하는 거 보이죠? 근데 거래량은 2020년 12월 달 요때 고점을 찍고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2020년 12월 달 이후 12월 달부터 아파트를 사신 분들은 손해를 봤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왜? 거래가 안 되니까요. 거래가 팍팍 떨어지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통계를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아파트 투자를 통한 어떤 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통계 데이터가 뭐냐면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아파트 매매량이에요. 매매량이 요 정도 수준을 넘어서지 않으면 급격한 상승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득을 봤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득을 봤다고 얘기하냐? 아파트를 사도
높은 금액에 거래가 잘 되는 시기예요. 이 시기는. 이 시기는 아파트를 사도 그것보다 더 높은 금액에 거래가 잘 돼. 왜? 거래량이 뒷받침되니까. 거래량이 계속 상승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는 아파트 매매 금액은 상승을 하는데 거래량이 계속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 비싼 금액에 샀는데 이자 부담 때문에 아파트를 다시 내놓고 싶어도 아파트가 잘 안 팔려요. 잘 안 팔려요. 거래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잘 안 팔려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잘 보세요. 자, 지금 2023년 2월부터 거래량 점점 상승하고 있죠?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2023년 1월 달에는 거래량이 바닥이었어요. 전국이 17,841건이었다가 갑자기 3만 건으로 2월 달에 확 하고 뛰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무리하게 좀 빚을 내서 이제 아파트 투자에 뛰어들어서 영끌족이. 그리고 이분들은 금리가 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못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현재 이 상황이고 굉장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높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앞으로 좀 1년, 2년 동안 굉장히 고통을 받으실 거예요. 왜? 거래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은 팔고 싶어도 안 팔려요. 거래 건수가 뒷받침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시기에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은 이때 1, 2 제가 지금 표시한 게 뭐냐면은요. 1번은 요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은 아파트 매매 금액이 최고점에 달했을 시기예요. 최고점에 달했을 시기입니다. 자, 최고점이 언제냐? 한 2022년 8월달까지죠. 2022년 8월달까지 한 2022년 한 5월, 8월 요때쯤 되겠네요. 요때쯤. 2022년 8월 요때부터 요때. 이때 아파트를 구매하신 분들은 최고점에 사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요 2번 요 분들은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금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데서 고통을 받는 분들입니다. 결국 1번, 2번 이분들이 결국은 이자 부담을 못 견딜 거예요. 못 견디고 결국은 이분들이 급매물로 아파트를 내놓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급매물로 아파트를 내놓게 될 텐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올해는 내놓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에는 이분들이 급매물로 아파트를 내놓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는 저도 정확하게는 예측을 못하지만 한 올해는 아닐 겁니다. 올해는 아마 아닐 거고 내년쯤일 거예요. 내년쯤에 여러분들은 아파트 매매량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시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시고 그리고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 하나, 경매 매각가율 지수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본인이 아파트 시장에 뛰어들어야겠다라고 판단하는 시기는 거래량이 어느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한 요 단계 이상 올라가야 돼요. 요 단계. 한 5만 건 이상은 좀 올라가야 돼요. 5만 건 이상은. 지금 뭐 아직 그렇게는 안 되죠.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전세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는 그 시기. 그리고 경매 매각가율이 상승하는 시기. 이 세 가지가 상승하는 3개월 이상 상승하는 시기를 보시고 그 시기를 아파트 투자 타이밍으로 잡으셔야 돼요. 지금은 절대 투자 타이밍이 아니에요. 금리도 안 좋고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고 거래 건수도 안 좋고 거래량이 이렇게 상승을 못해요. 왜냐면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거는 사람들이 다들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파트가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파트가 좀 더 다시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제가 오늘 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이제 영끌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 다양한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쨌든 제 이야기의 결론은 최근 영끌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실패한 투자를 하셨다. 왜? 금리가 지금 지나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시 아파트 투자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신다면은 하지 말래도 투자하실 거잖아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리한 투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려봐 여러분들 투자하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적절한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 타이밍은 언제냐? 거래량이 5만 건 이상 올라왔을 때, 그리고 전세 가격이 계속 3개월 이상 상승을 할 때, 그리고 그러니까 경매 매각가율이 3개월 이상 한 80%, 90% 이상 계속 상승을 할 때, 거의 뭐 한참 상승할 때는 100%를 넘어섭니다, 사실은. 그때를 투자 타이밍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